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산타가 찾아와 줄까 어제 내심 기대했지만 오늘은 또 소외받는 섹터들이 꽤나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삼전 닉스만 잘 나가는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렇습니다. 뭐 조선이 오릅니다. 뭐 로봇이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사실 제일 강력한 수급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또 환율에 대한 부담도 시장에 많이 안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대량 순매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그런 수급 현상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나 고민이 들거든요. 삼성전자만 떼놓고 봤을 때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1월까지 조금 증권가의 목표 주가 뭐 최고치가 뭐 한 15만 원 정도였나요? 거기까지 도달 가능할까요? 일단은 가장 지금 환율 얘기도 해주셨고 전반적인 그런 매크로 이슈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어 왔을 때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4분기 이제 실적들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게 될 거고 1월 한 둘째 주쯤에 삼성전자 잠정 이제 실적 발표가 나겠죠. 결국에는 일단 마이크론이 이제 보여줬던 실적들이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게 9월달, 10월달, 11월달입니다. 그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올랐던 게 9월 초부터죠. 9월 초부터 올라왔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대폭 증가를 했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미 9월 한 달 정도의 가격 상승분을 포함을 시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4분기는 기존에 있던 재고 물량도 다 이제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4분기는 실적의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을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부진을 해왔을 때 오히려 AR 버블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전략적으로 좀 나왔다를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 SK 하이닉스는 이제 24일 내일 기준이죠. 내일 종가 기준으로 대략 한 58만 한 8천 원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진 노선을 못 넘게 되면은 이제 경고가 이제 해제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일단은 뭐 거래소 자체 내에서도 경고 종목에 관련돼서 좀 개선안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종목으로 인한 실적 결국 실적 펀더멘탈이 좋았던 회사들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옮겨가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말 끝나고 뭐 1월 효과를 받아서 지수가 다시 살아난다면 반도체가 무조건 대장이다 이렇게 보세요? 뭐 일단 실적이 제일 탄탄할 뿐더러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커웨이브나 최근에 뭐 오라클 이슈가 나왔지만은 다시 오라클이 이제 반등 이슈가 나왔던 게 새로운 뭐 티톡 사업부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조금은 튀어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는 3년 뒤, 4년 뒤로 시장에서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으로는 우리가 제미나이가 나왔고 또 한 번 이제 챗 GPT가 새롭게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계속 경쟁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을 일단 안정적으로 좀 부담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 뭐 HBM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미안한데 좀 재고 물량들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앵커님 질문들은 그럼 이 두 종목만 사야 되냐? 결국 소부장 업체들도 이제 다음 달이 되게 되면 뭐 코스타 부양 정책도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보통 중소형주 단위 위주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내년에 대한 장비 수준 물량들이 하나둘씩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부장도 지금 좀 이따 뭐 질문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토픽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반도체 섹터가 대장, 그러니까 주도 섹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접근도 가능한 거고요?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목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회사일지 모르겠지만 20만 원 리포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만 원이요? 지금도 대략 한 11만 원 조금 넘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달 뭐 1분기까지는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모멘텀이 오히려 더 많죠.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 쪽이 만약 실적을 뜯어보게 됐을 때 좀 놀라운 실적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갤럭시 S26 쪽에 들어가는 엑시너스 2600들이 결국 파운드리 적자폭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서 원래 시장은 내후년쯤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게 생각보다 내년으로 크게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테슬라 AI5 칩도 마찬가지긴 하고 추후에 뭐 AMD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지금 TSMC가 물량이 지금 들어올 물량들이 없어요. 그럼 다른 고객사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우회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메모리 가격 상승의 분의 실적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가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는 최소 전 13만 원, 14만 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권가에서 진짜 20만 원 리포트가 나온다면 여기서 거의 2배를 간다는 건데 네. 뭐 실적은 받쳐주겠지만 그만큼 또 수급이 또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소 13, 14만 원 정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부장 이야기 또 해볼게요. 소부장 당연히 잘 갈 거예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가장 강했던 기판 쪽이 최근 또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그 투자보다는 장비에 대한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은 소모품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문은 어제 드렸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소부장을 본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우리 항상 주식은 뭐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제 HBM4 쪽으로 퀄테스트가 다음 달쯤에 하나둘씩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하는 전략들이 퀄테스트 통과됐네? 그럼 내년에 이제 물량들을 하나둘씩 준비를 해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 장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해야죠. 그럼 장비주들, 결국 HBM 관련주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급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결국 어디냐? 한미 반도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HBM3 상황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새롭게 이제 하나의 세미텍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점유율이 SK 하이닉스 90%에서 거의 7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조금 이제 부진해 왔죠. 근데 HBM4부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TC 본드 장비를 썼고 12단 이제 HBM 12단부터는 이제 12단부터는 이제 어드밴스드 이제 TC 본딩 장비를 쓰고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써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시라는 해외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세미텍이긴 한데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와 이게 마이크론 쪽으로 물량들이 넘어갈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삼성전자랑 세메스가 이제 소송 이슈가 나오게 되면 면서 세메스가 지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이제 물량들을 안 주게 됐는데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HBM4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미 반도체 물량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신카와가 떨어져 나가고 세메스 독점 재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수율만으로는 이게 사실 세메스만으로는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는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테인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지금 이게 작년에 뭐 19만까지 올라왔으면은 만약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3단에서는 뭐 굉장히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지만은 이제 HBM4부터는 사실 달라요. 워낙 이제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HBM3단에는 이제 베이스 다이가 기존에 오히려 연결 통로 장치를 써왔다면은 이제 HBM4부터는 연상 처리 장치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TSMC를 갖다가 써서 이제 베이스 다이를 설치를 하지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베이스 다이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이제 마진 자체 면에서는 훨씬 우월적인 측면이 있고 가격 단에서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면은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 손을 잡는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각동신 회장이 내년에 이제 가이던스 대략 2조 쪽을 받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들어가면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봐야 되죠. 그럼 저는 충분히 20만 원 이상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하이닉스랑 손잡고 나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간다면 그 수에 또한 한미반도체가 받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 한미반도체의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저희 조선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를 언급하면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쇼오프적인 그런 자랑인지 아니면 정말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힘을 받고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나는 건지 어떤 무게를 두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하나오션이 뭐 최근에 대부분 조선사들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기존의 이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밸류보다도 마스카 프로젝트의 이제 프리미엄도 충분히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게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차익시는 부분이 나왔고 오늘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구체화되는 일정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기는 했죠. 실제로 트럼프급 관련된 조선 두 척을 일단은 먼저 건조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한 25척까지 이제 건조 계획을 좀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군함과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하나둘씩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좀 오게 됐다라고 보이고 있고 워낙 애초에 이게 시작이 된 게 중국과 관련된 이제 군사 건조함이 실제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한 100척 가량 차이가 나요. 중국이 하는 대략 한 300 초반대 척이 있고 이제 미국이 대략 한 200척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27년, 28년도 기준을 봤을 때 빠르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과의 이제 군비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도 손을 잡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오션은 이제 하나 둘씩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될수록 이제 시장에 대한 밸류가 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상승분이 결국에는 향후에 어떻게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마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 수급이 조선으로 일시적 이동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섹터가 출발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수급에 대한 해석도 도와주세요. 우주항공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이노스페이스가 조금 발사 성공을 했으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우주 산업에 관련된 어느 정도 향후에 특히나 어떻게 오늘 그 발사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거는 새로운 이제 민간 사업체, 이제 소형 발사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켓랩이 본격적으로 2024년 2월 달부터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하나둘씩 여러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런 예약 문의가 쏟아져 나왔고 그러면서 수많은 발사들을 해오면서 실적을 개선해 나갔었거든요. 물론 이게 이노스페이스도 이제 내년까지도 한빛 마이크로나 한빛 미니와 같은 여러 발사체 일정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오늘 실패함으로 인해서 약간 당분간은 조금 투심에 좀 안 좋을 영향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가 만약에 일단 모건 스탠리가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 뭐 추후에 증권거래 그 SEC에 등록되는 절차까지 하면은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상장이 되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새로운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일단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 수급 물량이 말씀하신 대로 조선 쪽으로도 좀 가는 영향도 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선이 계속 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요, 연말에도요? 일단 지금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또 오세아니아 지역 쪽에서도 한 7천억 이제 수주 물량이 나왔었고 결국 저는 이게 조선사들이 이번 실적 이제 아까 4분기 실적을 해왔지만은 3분기까지는 사실 시장이 눈높이만큼 정도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 3년 전에 카타르 에너지발 물량들이 사실 그때부터 이제 고성가 물량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었고 이제 인도되는 시점인 내년부터 이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조선사들은 헤비테일 방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계약금의 60%가 이제 나가실 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 현대중공업이 3분기 때 11%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두 자리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왔을 때 드디어 조선사들도 두 자릿수의 영업 마진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나왔구나. 하면 또 새롭게 수급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시세가 강한 건 해군 함정 MRO 쪽인 하나오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건 영업이익단이 좀 기대감이 많은 LNG를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네. 지금은 하나오션을 볼 때인가 아니면 실적 기대감이 있는 LNG를 봐야 되나 그 부분도 한번 선택해 주시죠.
저는 LNG 선 뭐 엔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좀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 해냐? 중국도 이제 LNG를 처음으로 이제 수주받아서 이제 인도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이제 나오고 났을 때 과연 중국이 그 실제로 그 LNG를 만드는 기술력이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에 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좀 보여주고 있다면 만약에 정말 잘 나오게 되면은 향후에 그러면 중국에 대한 그 발주들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크잖아요. 사실 중국은 일단 쌉니다. 싸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력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조선 사들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중국 조선사들이 만들었던 LNG 함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LNG 수출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LNG선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오션. 오늘 나왔던 게 또 삼성중공업의 LNG선 수주입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하나 엔진도 사실 이거는 DF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두 회사 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재도 하나만 체크를 해보면요. 딱 한 종목만 조금 봐주시겠어요? 어떤 종목? 기자재. 기자재 쪽에서. 최근에 사실 HJ 뭐 중공업이나 사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들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고 사실 PER이 굉장히 거의 수백 배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하나 엔진이나 이제 이쪽으로 조금 뭐 물론 본행제 같은 회사도 좋기는 하죠. 근데 주가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오히려 좀 배제를 한다라고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선사들은 이제 특히 하나 엔진이 여러 측면에서 뭐 중국 조선사들도 수주를 받고 있고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 엔진이 좀 기자재 중에서는 가장 큰 조금 뭐 탑픽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 하나 엔진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자, 로봇주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의 끝물인가?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 구간인가? 어떤 쪽일까요? 일단은 로봇주들은 어차피 CES 2026도 남아있고,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슈가 있게 되면서 새롭게 로봇주들이 좀 더 확장되는 이제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해왔다는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유니티리 이제 지원 로봇이 뭐 어제도 콘서트장에서도 공연을 해왔다시피 이게 결국에는 이게 사업의 확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측면이기는 한데 12월에 결국에는 테슬라도 옵티머스 로봇에 관련해서 지금 생산을 위한 좀 설계 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생산 과정에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는 당연히 액추에이터 이제 모듈 쪽으로 하고 있는 뭐 로보티즈나 뭐 하이젠 R&M이나 뭐 SBB테크, 뭐 SPG 이쪽 단의 부품주들은 계속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작년 12월 31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때 최대주주 이제 콜옵션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왔다면은 과연 내년부터는 유일 로보틱스, 뭐 SK 배터리 아메리카나 아니면 LG전자의 로보티즈나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의 지분에 대한 그런 활성화 가능성이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 액추에이터 모듈 쪽은 조정 시에는 계속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 관련주랑 액추에이터 감속기랑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 이 세 가지 테마를 두고서 로봇 섹터 탑픽 골라주세요라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대기업 밸류체인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맞고, 만약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현대차 관련, 특히 뭐 HL 만도는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를 했죠. 28년도에 양산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새롭게 빠르게 고객사를 이제 계속 다변화하는, 이게 이번엔 사실 그 콩쿠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획기적인 그런 대규모적인 수준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둘씩 쌓아가는 과정 속이라면은 추후에 HL 만도의 실제 로봇 밸류를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을 때 조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았을까. 뭐 최근에 뭐랑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이제 그런 이미 주가를 좀 선방향하면서 크게 또 땡겨 왔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밸류체인도 지속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기업들, 뭐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나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나 아니면 LG전자 쪽에 그쪽에 대한 수준 물량도 충분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은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 주셨는데 2026년에도 올해와 같은 랠리를 펼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일령 관련해서 국내 엔터사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또 오늘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터사 중에서 뭐 탑픽도 있으십니까? 사실 중국 관련은 뭐 결국에 SM이 가장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관련 이제 에스파
회사에 멤버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있는 좀 상황이고, 이제 대만에서 이제, 홍콩이죠. 이제 홍콩에서 이제, 드림 콘서트가 열리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이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이제, TV에서 이제 방영이 되었다는 게 좀 중요하고,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이제 스텝업 하는 단계에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물론 우리가 9월 달에 베이징 콘서트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서는 관련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에 여기서 중국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실제 콘서트 매출의 거의 한 20-30%까지 이제 밸류가 상승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SM이 좀 맞고 그 다음에 노모스와 같은 1인 뭐 기획사와 관련 공연 관련 플랫폼 업체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M뿐만이 아니라 공연 기획사까지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한 종목이 하이브입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매출 파이가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회성 비용 털어내고 이제 내년에 대형 IP죠. 정말 초대형 IP인 BTS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이 종목에 지금 매수 기회가 있는지 접근 가능성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우리가 노리고 접근해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궁금해요. 항상 하이브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항상 내부적인 문제가 좀 하나둘씩 나왔었죠. 법적 문제라든지 뭐 법적도 있었고 뭐 어제 RM의 그 멘트 하나도 조금 아티스트의 문제. 예, 약간 하이브에 대한 이제 계약 기간도 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물론 추후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내년에 BTS가 이제 컴백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내년 이제 콘서트 매출이나 이제 MD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조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에 다 콘서트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이브가 연간 매출할 수 있는 금액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BTS만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게 됐을 때 여러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40만 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에서 거의 30% 20%에 대한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수들의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 그런 것만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수들의 그 리스크가 너무 그죠. 큰데요. 변동성이 강한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엔터는 너무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이슈 조금 더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